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강한 남자도 센 남자도 나쁜 남자도 아닌 그냥 찌질한 사람들 특징이고요. 더 이상 이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모두가 놀랄만한 다소 불편한 진실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폭언하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지만 조금만 화가 나거나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제 부모님을 언급할 정도로 심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참고로 예시를 몇 개 들어주셨는데 유튜브 규정상 수위가 너무 세서 제가 순화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거 말고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떡하지, 나 벌써 있기 싫어지는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힘들어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석구리님이라면 분명히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변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변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카톡 스킬을 쓰거나 일시적인 밀당을 해서 나름 애가 타게 만들고 안달나게 하는 건 가능하겠죠. 대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으로. 저 말고 그 누구와 상담을 한다고 해도 제3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찌됐건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본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류의 상담을 할 때마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대가 심한 말을 하고 폭언을 해요. 부모님 욕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말이죠. 조금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도 아주 노발대발 하나 봐요. 근데 여기엔 또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것 말고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단점이 있는 사람한테 단점을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건 본인들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이게 마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을 보고 와, 쟤는 공부만 잘했으면 서울대학교 갔을 텐데. 근데 현실은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연애 10억씩 벌고 얼굴 겁나 잘생겨주면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을 장착하고 흔들림 없이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정말 딱 그 사람의 보이는 것만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자존감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게 일시적인 청량감이나 치유를 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죠. 차에 기름이 새면 차를 고치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야지, 왜 기름이 새고 있는 차에 억지로 기름만 때려 부어서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얼마 전에 석구리 토크 콘서트에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이게 단순히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나세요라는 그런 자기개발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나도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언어의 수위가 다르고 그저 평소에 주변 환경과 언어 습관 때문에 말을 편안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니까 추천합니다, 만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 말에 감정이 실려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툭 뱉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지가 욱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껏 살면서 감정적으로 욱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치고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게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본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에는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성장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랑 맞추려고 해요. 뭐 100번 양보해서 내가 그런 식의 연애를 좋아하고 그렇게 나쁜 남자, 거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열등감과 같은 못난 마음 없이 거친 사람을 좋아해야지. 여자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강력한 비밀을 하나 풀게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폭언을 많이 하거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으로 막 본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그래도 그걸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걸 꾹 참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만약에 이별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이별은요, 폭언을 당하는 여자보다 폭언을 내뱉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남자가 훨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폭언하고 욕설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그걸 당하는 본인보다 더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라고요. 사연자님이 사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러니까 나름 나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이 남자분은 지금 사연자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요. 그것이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사람한테 가치라는 말 써서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딱 현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남자와 사연자님의 가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더 가치가 높은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미친 듯이 깎아 내리면서까지 사연자님을 어디 도망 못 가게 꽉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데 사연자님을 빗대서 하는 말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막 알코올 중독에 막 폭력 쓰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럼 종종 거기 나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배우자한테 뭐라고 하나요? 그럴 거면 나가, 당장 헤어져, 이런 말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너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누구랑 있었어? 하면서 더 노발대발하죠. 이게 그만큼 정말 헤어질 걸 불안해하는 심리에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위로 못 해드리고 계속 세게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야지 사연자님이 정신 차릴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누구한테 감히 정신 차리란 말 안 합니다. 근데 사연자님, 이거는 정신 차리셔야죠. 오늘따라 너무 흥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연자님이 제 열혈 구독자분이라고 하시고요. 심지어 제 공연장에도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많이 순화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시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정말 단 하나도 소개를 못 해드릴 만큼 험한 말 들으면서 연애하고 계시네요. 제가 친오빠였으면 일단 이놈 죽었습니다. 저한테. 사연자님도 죽었어. 나한테. 어디 이런 말을 들어보면서 무슨, 그러니까 자꾸 이런 낮아진 내 자존감에 본인을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마시고요. 제가 솔루션 아닌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잠깐만 이 사람이랑 거리 두고 본인의 자존감을 좀 되찾잖아요. 그럼 거리 둔 그 시기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쿨하게 보내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더 매달리게 하는 건 쉬워요. 한 번만 태도를 바꿔도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럼 그때서야 사연자님이 제 말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속았구나. 나는 좀 센 남자, 강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찌질이었구나. 그러니 부디 더 본인이 다치기 전에 석구리 영상 최초로 오늘 이 말 하네요.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면 정말 잠시라도 좋으니까 거리 두면서 일단 본인을 먼저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래요. 부디 조금만 더 본인을 좀 안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난 2년 반 동안 아프지 말고 살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아프게 사셨네요. 이제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꼭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랑해줄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사연자님을 향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